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박영숙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65세의 나이에 청소복을 입고 아파트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던 중 아들의 예비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키스하는 모습을 목격한 그 순간 말이죠. 30년간 사업을 하며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른 그녀였지만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것은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영숙은 영진건설의 대표이사였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잃고 작은 건설업체를 혼자 힘으로 중견기업까지 키워낸 강인한 여성이었죠.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철의 여인이라 불렀지만 영숙에게는 단 하나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아들 민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회사에서 늦게까지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회의로 피곤했지만 마무리할 일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민준이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들떠 있었습니다. 영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35세가 된 아들이지만 여전히 그녀에게는 소중한 아이였으니까요. 아, 우리 아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좋아 보이네? 어머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순간 영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펜이 책상에 떨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어요. 30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영숙은 민준 하나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리고 성공적인 창업까지 아들의 모든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결혼은 달랐습니다. 이제 다른 여자가 아들의 1순위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거든요. 뭐라고? 영숙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이요. 드디어 제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민준의 목소리에서 행복감이 넘쳐났어요. 그래, 축하한다, 아들아. 영숙은 기뻐해야 할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그런데 상대는 누구니? 저희 회사 마케팅팀 정서연 과장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 회사 동료라는 말을 들은 순간 영숙의 머릿속에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본 그녀의 경험상 직장 내 연애는 종종 복잡한 문제를 낳곤 했거든요. 회사 동료. 언제부터? 작년부터요. 처음엔 일로 자주 만나다가 어느새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됐어요. 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영숙은 뭔가 성급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1년, 결혼을 결정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일 수도 있지만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기에는 짧게 느껴졌어요. 그래. 그럼 언제 한번 만나볼까? 어머니도 그분을 봐야. 이번 주말 어떠세요? 저희가 집에 찾아뵐게요.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지만 미룰수록 더 어려워질 것 같았어요. 좋다. 그럼 일요일 저녁에 오너라. 첫 만남의 날,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안 정리를 하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아들의 예비 며느리를 처음 만나는 자리였으니까요. 영숙은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생각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지. 너무 까다롭게 보여도 안 되고 그렇다고 만만하게 보여서도 안 되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준이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정서연이 서 있었어요. 정서연, 29세. 키는 중간 정도의 날씬한 체형이었습니다. 얼굴은 예뻤지만 어딘지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옷차림도 단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정서연입니다. 서연이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예의는 바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영숙은 뭔가 어색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사는 정중했지만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와요. 영숙이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경계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 씨는 고향이 어디예요? 부산이에요. 어머님. 아, 부산 아가씨네요. 부모님은 뭘 하시고? 아버지는 중학교 선생님이시고 어머니는 주부세요. 서연의 대답은 무난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녀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민준이와는 어떻게 친해지게 됐어요? 저희가 신제품 런칭 프로젝트를 함께 했는데 그때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민준 대표님이 정말 열정적이고 능력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서연이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눈에는 그 미소가 어딘지 어색해 보였어요. 그래요? 우리 민준이가 워낙 일에 열심이긴 하죠. 영숙이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대표님이라고 했네. 연애하는 사이인데도 직장에서처럼 부르다니.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숙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올라왔어요. 어머님, 정말 맛있어 보여요. 감사합니다. 서연이 예에 바르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녀가 음식을 먹는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서연은 음식을 조금씩만 집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민준과 함께 있는데도 말이죠. 서연 씨, 요리는 잘해요? 영숙이 슬쩍 물었습니다. 아, 네. 기본적인 것들은 할 줄 알아요. 서연의 대답이 애매했어요. 기본적인 것들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았거든요. 민준이가 워낙 까다로운 입맛이라 걱정이네요. 어머니, 제가 까다롭긴 뭘 까다로워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지만 서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영숙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며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언제 결혼식을 올릴 생각이에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에라도 하고 싶어요. 서연이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달이라니 좀 급한 것 같은데요? 영숙의 말에 서연의 얼굴에 잠깐 불쾌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가 서로 확신하고 있어서요. 더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영숙의 가슴 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30년간 사업을 하며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서두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숨길 것이 있었거든요. 서연 씨, 혹시 급한 이유라도 있나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급한 이유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저희가 확신하고 있을 뿐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어요. 민준도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신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민준이 서연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이 떠난 후 영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서연의 차가운 눈빛, 계산적인 미소, 그리고 결혼을 서두르는 모습. 모든 것이 영숙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 영숙은 잠들기 전까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그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말이죠. 변장 계획의 시작. 그날 밤 이후, 영숙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에 대한 의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오랜 친구이자 회사 전무인 이정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영숙이 대답했지만 정호는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혹시 민준이 결혼건 때문에 신경 쓰이시는 건 아니에요? 정호의 말에 영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킨 기분이었거든요. 정호야, 나 혹시 너무 까다로운 시어머니가 되는 건 아닐까?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라는 애를 만나봤는데 뭔가 석연치 않아. 하지만 민준이는 정말 좋아하는 것 같고. 영숙은 그날 저녁의 일을 정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정호는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장님의 직감은 보통 틀리지 않죠. 30년 동안 사업하시면서 사람 보는 눈이 얼마나 정확했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내 아들 일이라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정호야, 내가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 직접 확인이요? 서연이의 평소 모습을 관찰해보고 싶단 말이야. 민준이 앞에서만 보여주는 모습 말고 진짜 모습을 말이야. 정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영숙은 며칠 동안 구상해온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무모한 계획. 민준이가 강남에 있는 그 고급 아파트에 살잖아. 서연이도 같은 동에 살고 있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청소 일을 하면서 서연이를 관찰해 보려고. 정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장님,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혹시 들키기라도 하면. 그래서 변장을 철저히 할 거야.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지만 사장님, 청소 일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영숙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정호의 말이 맞았어요. 평생 남의 손에 청소를 맡겨왔던 그녀가 갑자기 청소부가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배우면 되지 뭐. 사장님. 정호야, 내가 부탁한다.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영숙의 간절한 눈빛을 본 정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변장 준비. 그 다음 날부터 영숙의 특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외모부터 바꿔야 했어요. 영숙은 30년 동안 관리해온 단정한 머리 스타일을 포기했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파마를 해서 촌스럽게 만들었어요. 사장님, 정말 많이 달라 보이시네요. 정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더 늙어 보이게 해야 돼. 영숙은 화장품 가게에서 어두운 색 파운데이션을 사서 얼굴을 칙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구부정한 자세를 연습했어요. 옷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평소 입던 정장 대신 낡은 트레이닝복과 운동화를 샀어요.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에코백을 들었습니다. 이제 어때? 변장을 마친 영숙이 정호에게 물었습니다. 정호는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감탄했어요. 정말 완전 다른 사람 같으세요. 저도 처음 봤으면 못 알아볼 것 같아요. 그럼 됐네. 청소부 교육. 다음은 청소 기술을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영숙은 회사 청소를 담당하는 업체 사장과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제가 사회봉사로 청소 일을 좀 해보고 싶어서요.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상대방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께서 봉사정신이 대단하시네요. 기꺼이 알려드리죠. 영숙은 일주일 동안 청소 기술을 배웠습니다. 걸레질하는 방법, 유리창 닦는 법, 화장실 청소하는 순서까지 모든 것을 익혔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평생 완벽주의자로 살아온 영숙이었기에 금세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손님, 정말 빨리 배우시네요. 타고나신 것 같아요. 청소업체 사장이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강남 쪽 아파트에서 일할 기회가 있을까요? 아, 마침 롯데캐슬에서 청소 인력을 구하고 있어요. 소개해 드릴까요? 영숙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롯데캐슬은 바로 민준이와 서연이 사는 아파트였거든요. 네, 부탁드립니다. 신분 위조.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신분을 위조하는 일이었어요. 정호야,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사장님 이름으로는 절대 안 되죠. 바로 들통날 테니까.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그건 불법이에요, 사장님. 정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한참을 고민하던 정호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사장님, 회사 청소 담당 아주머니 중에 김순덕 씨 아시죠? 응, 알지. 그분이 다음 달에 고향으로 내려가신대요. 그 분명히로 지원하시면 어떨까요? 하지만 얼굴이 다른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확인 안 해요. 신분증만 보여주면 되거든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순덕은 회사에서 15년 동안 청소를 해온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순덕 씨한테 부탁해보자. 순덕 씨의 도움. 다음 날, 영숙은 김순덕을 불렀습니다. 순덕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사장님. 영숙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물론 전부 다 말하지는 않고 아들의 결혼 상대를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정도로만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럼 제 신분증을 빌려주시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한 달만. 그리고 일은 절대 비밀로 해줘. 순덕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장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이 정도야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고마워, 순덕 씨. 내가 꼭 보답할게. 괜찮아요. 대신 조심하세요. 몸 다치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영숙은 김순덕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최종 리허설. 본격적인 잠입을 앞두고 영숙은 마지막 리허설을 했습니다. 집에서 변장을 하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65세에 세련된 여사장 박영숙은 온데간데없고 70세 된 평범한 청소부 김순덕만 있었어요. 이제 됐나? 영숙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도 일부러 떨리게 만들어봤어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영숙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내가 너무 심한 건 아닐까? 하지만 민준이의 평생이 걸린 일인데. 영숙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첫 출근일. 드디어 디데이가 왔습니다. 영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변장을 마쳤어요. 거울을 보니 여전히 낯선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영숙이 혼자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롯데캐슬 아파트는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운전기사가 모시고 가겠지만 오늘은 지하철을 타야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평범한 청소 아주머니 중 한 명일 뿐이었거든요. 아파트에 도착하자 관리사무소장이 나와서 반겼습니다. 김순덕 씨 맞으시죠? 오늘부터 근무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영숙이 일부러 굽신거리며 인사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복도랑 엘리베이터 청소만 하시면 돼요. 하루에 2번, 오전하고 오후에. 네, 알겠습니다. 참, 입주민들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하시고요. 네네, 그럼요. 드디어 영숙의 청소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근무. 영숙은 청소 도구를 받아들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언제 민준이나 서연을 만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먼저 1층부터 차근차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배운 대로 걸레질을 하고 유리창을 닦았어요.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다니. 영숙이 속으로 생각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면서 한 여자가 나왔어요. 영숙이 고개를 들어보니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만났구나 싶었거든요. 서연은 깔끔한 정장 차림의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모습이었어요. 서연이 영숙을 힐끗 보더니 그냥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청소 아주머니쯤으로 여긴 듯했어요. 성공이다. 영숙이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을 가까이서 본 첫인상은 좋지 않았어요. 차가운 표정에 오만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역시 뭔가 있어. 영숙의 직감이 더욱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첫 관찰. 그날 하루 동안 영숙은 서연의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하고 저녁 7시에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는 택배를 많이 받아 들고 왔습니다. 전부 명품 브랜드의 쇼핑백들이었어요. 민준이 돈으로 명품을 사는 건가? 영숙이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경 서연이 다시 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화려하게 차려입고 어디론가 가더니 밤 12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민준이는 어디 있는 거지? 영숙이 궁금해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연은 저녁만 되면 어디론가 나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영숙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녁 8시경, 서연이 낯선 남자와 함께 아파트로 들어오는 모습을 본 것이었어요. 남자는 서연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고 비싼 차를 타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친밀한 분위기였어요. 서연이 그 남자의 팔에 기댄 채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영숙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청소를 하는 척하면서 두 사람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영숙의 가슴 속에서 불안이 커져갔어요. 뭔가 크게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과 그 남자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내일은 더 자세히 지켜봐야겠어. 영숙이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더 깊은 관찰. 서연과 낯선 남자를 목격한 다음 날, 영숙은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귀를 바짝 세우고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그날 오전 10시경, 서연의 집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이 복도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나와요? 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문 밖까지 들렸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우리가 조심하면 되잖아. 남자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어제 봤던 그 남자인 것 같았습니다. 조심하면 된다고요? 민준이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영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준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해졌어요.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영숙은 숨을 죽이고 더 자세히 들어보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나오는 소리였어요. 영숙은 재빨리 청소하는 척했습니다. 아줌마는 언제 가실 거예요? 서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 청소 때문에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금방 끝날게요. 영숙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영숙을 째려보더니 문을 쾅 닫았어요.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방금 들은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준이가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뭘 의심한다는 거지? 민준이의 방문. 그날 저녁 7시경, 민준이 서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영숙은 마침 복도 끝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민준이 초인종을 누르자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미안, 회사 일이 좀 늦어져서. 민준이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들어와.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대화가 조금씩 들렸어요. 서연아, 요즘 뭔가 이상해.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너 요즘 자꾸 밤에 나가잖아. 어디 가는 거야? 친구들이랑 만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내가 함께 가자고 하면 싫어해? 서연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여자들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서연아, 솔직히 말해줘. 혹시 다른 남자 있어? 영숙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민준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뭔 소리야. 내가 언제. 그럼 왜 이렇게 피해? 예전 같지가 않아. 민준아, 너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냐?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나? 서연이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만해. 피곤해.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민준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나 먼저 갈게. 응. 민준이 나오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영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결정적 증거 발견.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영숙은 주말에도 청소일이 있다고 핑계를 대고 나왔어요. 오후 2시경 서연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영숙은 청소를 하는 척하면서 서연을 따라가 봤습니다. 서연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자신의 차가 아닌 다른 차에 탔습니다. 운전석에는 그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이 차에서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오늘 민준이는 골프 가서 밤늦게 올 거야. 그럼 괜찮겠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나 너무 힘들어. 조금만 더 참아. 결혼하고 나면 편해질 거야. 정말. 그럼. 그때 되면 민준이 재산도 반은 내 거 아냐? 영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재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너무 까다로워.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아. 괜찮아. 늙은 여자가 뭘 알겠어. 그 남자의 말에 영숙의 혈압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 알겠어. 그럼 가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영숙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서 있었어요. 방금 들은 대화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민준이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거든요. 더 충격적인 발견. 그날 밤 11시경 영숙은 야간 청소를 한다는 핑계로 다시 아파트에 왔습니다. 서연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 12시가 넘어서 서연과 그 남자가 돌아왔습니다. 둘 다 술에 취한 것 같았어요. 쉿, 조용히 해. 서연이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 시간에 누가 있겠어.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영숙은 숨어서 지켜봤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이 키스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2층에서 멈췄습니다. 서연이 사는 층이었어요. 영숙은 계단으로 올라가서 복도 끝에 숨었습니다. 오늘 밤 그냥 가지 말고 여기 있어. 서연이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을까? 민준이는 새벽에 들어올 거야. 그 전에 나가면 돼. 알겠어. 두 사람이 서연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우리 민준이가 이런 여자와 결혼하려고 한다니. 민준이의 귀가. 새벽 2시경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영숙은 계단 쪽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민준이 집 앞에서 키를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현관문 앞에 놓인 남자 구두가 있었거든요. 민준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서연아. 민준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집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민준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곧 큰 소리가 났어요. 이게 뭐야?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아, 이건. 서연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설명해봐. 이 남자는 누구야? 진정해, 민준아. 진정하라고? 내 집에서 다른 남자와.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배신당한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거든요. 나가. 당장 나가.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서연의 집 문이 열리고 그 남자가 황급히 나왔어요.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한 채였습니다. 그리고 민준도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실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민준아, 제발 들어봐. 서연이 문 밖으로 나와서 매달렸습니다. 들을 것도 없어. 끝이야. 민준아. 하지만 민준은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서연은 복도에서 한동안 울고 있었어요. 영숙은 숨어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숙의 고민. 다음 날, 영숙은 집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민준이 진실을 알게 된 것은 다행이었지만 아들이 받은 상처가 걱정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청소부로 변장한 사실을 민준이에게 말해야 할지도 고민이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민준이가 충격에서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보자. 영숙은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서연의 역공. 월요일 아침 영숙이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아줌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네, 무슨 일이십니까? 영숙이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줌마가 우리 집 앞에서 계속 서성거리는 것 같던데요. 아, 청소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정말요? 혹시 누가 시킨 건 아니에요?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들킨 건 아닐까 싶어서요. 무슨 말씀이신지. 괜찮아요. 그냥 궁금해서요. 서연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영숙은 불안했어요. 뭔가 서연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호야, 나 위험할 수도 있겠어. 무슨 일이세요? 영숙은 그날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사장님, 이제 그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민준이가 아직. 민준 씨는 이미 진실을 알았잖아요. 이제 됐어요. 정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뭔가 아직 끝나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조금만 더 지켜볼게. 사장님.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결정이 더 큰 사건을 불러올 줄은 그때 몰랐어요. 며칠 후, 영숙은 서연이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서연의 새로운 계획. 서연이 영숙을 의심하기 시작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서연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수요일 오후, 영숙은 서연이 전화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오빠, 나 큰일 났어. 서연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다 알아버렸어. 어떻게 하지? 영숙은 복도 청소를 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어.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서연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방법이 있어? 정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그 방법밖에 없겠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 영숙의 가슴이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았거든요. 알겠어. 그럼 내일 해볼게. 서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숙은 걱정이 앞섰어요. 서연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몰랐거든요. 민준이의 상태. 그날 저녁, 영숙은 정호에게 전화를 걸어 민준이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회사에도 잘 안 나오시고. 정호의 말에 영숙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진실을 알게 된 게 다행이죠. 그렇긴 한데 사장님도 빨리 정체를 밝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준 씨가 혼자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영숙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이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서연의 마지막 시도. 다음 날 목요일, 영숙의 예감이 맞았습니다. 오후 3시경,
서연이 민준의 회사로 찾아갔어요. 영숙은 서연이 나가는 모습을 봤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정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서연 씨가 민준 씨 회사에 와서 난리를 쳤어요. 영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로비에서 큰 소리로 울면서 민준 씨가 자기를 버렸다고 하소연하고 심지어 기자들까지 불러왔어요. 기자들까지? 네, 언론에 알려서 민준 씨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것 같아요. 영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서연이 이런 수까지 쓸 줄은 몰랐거든요. 민준이는 어떻게 했어? 일단 조용히 정리하긴 했는데 많이 당황하셨어요. 그래, 알겠다. 영숙이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영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새벽 5시, 영숙은 일어나서 결심했어요. 오늘 모든 걸 끝내자. 영숙은 평소처럼 청소부 옷을 입고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최후의 대결. 오전 9시, 서연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일로 피곤해 보였어요. 영숙이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자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어제부터 계속 궁금한 게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의심스러웠어요. 무엇이 궁금하시다는? 아줌마가 정말 그냥 청소부일까요? 영숙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조사해봤거든요. 김순덕이라는 분은 이미 고향으로 내려가셨더라고요. 영숙이 당황했어요. 들킨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줌마는 누구세요? 서연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혹시 민준이 어머니 아니세요? 그 순간 영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맞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언제부터 의심했어요? 서연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처음부터였어. 당신의 모든 행동이 수상했거든. 그럼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었으니까. 영숙이 청소 도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다 확인했으니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우리 민준이를 그만 놓아줘. 서연이 비웃었어요. 놓아주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면서 무슨 소리야?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건 민준이 재산만 노리고 접근한 거 다 알고 있어.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증거라도 있어요? 내가 다 봤어. 그 남자와 함께 있는 것도, 재산 얘기하는 것도. 서연이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며느리가 될 순 없어. 어머님이 뭘 아신다고. 30년 동안 사업하면서 당신 같은 사람 수없이 봤어. 돈만 밝히는 인간들. 영숙의 말에 서연이 화를 냈어요. 그럼 어쩔 건데요? 이미 민준이랑 헤어졌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 어제 회사에까지 가서 소동 피운 거. 서연이 당황했어요. 그건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민준이를 괴롭히지 마. 싫어요. 서연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도 민준이를 정말 사랑해요. 사랑.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면서? 그건 그냥 친구예요. 친구와 키스하고 하룻밤 보내나? 서연이 할 말을 잃었어요. 민준이의 등장.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면서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깜짝 놀랐어요. 영숙의 변장한 모습을 보고 당황했거든요. 민준아. 영숙이 미안한 표정으로 아들을 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설명할게, 아들아. 영숙이 천천히 모자를 벗고 수수한 옷차림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여기서... 너를 지키려고 했단다. 민준이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머니가 청소부로. 미안하다. 민준아. 다른 방법이 없었어. 서연이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서연 씨도 여기 있었네요. 민준이 서연을 차갑게 봤습니다. 민준아, 내 말 좀 들어봐. 서연이 다가가려 했지만 민준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민준아, 제발. 어머니, 집에 가요. 민준이 영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마지막 대화. 엘리베이터에서 민준이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니, 언제부터? 서연 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 그래서 이런 일까지. 미안하다, 아들아. 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이 맞았잖니. 민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영숙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어요. 아니야. 내 아들 지키는 건 어머니 역할이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기를 바라요. 그럼 이제 좋은 사람 만나거라. 네, 어머니. 서연의 마지막. 그날 오후 서연이 영숙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정말 민준이를 사랑했어요. 사랑. 그게 사랑이야? 영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는 뭐야? 재산 얘기는 또 뭐고? 서연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건 제가 너무 불안해서. 불안하면 바람을 피워. 죄송해요. 이제 그만 가. 다시는 민준이 앞에 나타나지 마. 서연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새로운 시작. 몇 주 후, 민준이 영숙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 김미소 씨라고 봉사활동에서 만났어요. 영숙이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분이야?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 언제 한번 만나볼까? 이번 주말에 모시고 올게요. 영숙이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엔 변장 안 해도 되겠지? 민준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여전히 믿어요. 그럼 이번엔 제대로 된 며느리감인지 확인해보자. 모자가 함께 웃었습니다. 그 주말 민준이 미소를 데리고 왔습니다. 미소는 26세의 유치원 교사였어요. 소박하고 순수한 인상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미소입니다. 미소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영숙이 그녀를 보는 순간 서연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눈빛, 따뜻한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이를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표정. 반갑습니다. 미소 씨. 영숙이 진심으로 웃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미소는 영숙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어른 공경할 줄 알고 요리도 잘하고 무엇보다 민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미소야,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 네, 어머님. 민준 오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날 밤 영숙은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호야, 이번엔 정말 좋은 아이야. 다행이네요, 사장님. 내 직감이 또 맞았어. 역시 사장님이시네요. 영숙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직감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런 용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숙의 모험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별해낸 어머니의 지혜로운 선택이었어요. 미소와의 첫 만남 이후, 미소를 처음 만난 지 일주일 후, 영숙은 정호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분은 정말 다르시네요.
정호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서연이와는 천지 차이야. 영숙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다른가요? 일단 눈빛부터 달라. 서연이는 계산적인 눈빛이었는데 미소는 정말 순수해. 영숙이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민준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 진짜 사랑하는 게 보여. 다행이네요. 민준 씨도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응, 요즘 회사에서도 예전처럼 열심히 한다며? 네,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영숙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 미소에 대한 더 깊은 관찰. 그 후 몇 주 동안 영숙은 미소를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변장 없이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어느 일요일, 미소가 민준과 함께 영숙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직접 만든 김치 가져왔어요. 미소가 정성스럽게 포장한 김치를 내밀었어요. 어머, 이걸 언제 담갔어? 지난주에 어머니한테 배워서 담가봤어요. 영숙이 김치를 맛보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어머, 이거 정말 잘 담갔다. 처음 담근 게 맞아. 네, 하지만 어머니가 자세히 알려주셔서요. 미소의 대답에서 겸손함이 느껴졌어요. 미소야, 요리 배우는 거 어려워하지 않아? 아니요, 민준 오빠가 좋아하시는 음식 만들고 싶어서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민준이 미소를 다정하게 바라봤습니다. 미소가 너무 고마워해요. 어머니. 뭘 고마워해? 어머니가 요리 가르쳐 주신다고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영숙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서영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미소의 진심. 식사를 준비하면서 영숙과 미소가 부엌에서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소야, 민준이와는 어떻게 만나게 됐어? 저희 봉사활동하는 곳에서 만났어요. 봉사활동? 네,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고아원에서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해요. 영숙이 놀랐어요. 고아원에서? 네, 유치원 교사라서 아이들과 있는 게 좋아요. 민준 오빠도 그 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함께하게 됐어요. 그래서 친해진 거구나. 네, 처음에는 그냥 동료였는데 민준 오빠가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미소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민준이가 아이들을 좋아해? 네, 정말 잘 놀아주세요. 아이들도 민준 오빠를 엄청 좋아해요. 영숙이 뿌듯해했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면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서 말이에요. 미소야, 솔직히 물어볼게. 우리 민준이의 재산이나 회사 같은 거 부담스럽지 않아? 미소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그랬구나. 민준 오빠가 성공한 사업가라는 걸 알고 나서 저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민준 오빠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돈이나 지위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요. 영숙이 감동했어요. 우리 민준이가 그런 말을 했구나. 네, 그때 정말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고. 서연과의 우연한 만남. 한 달 후, 영숙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서연과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서연 씨. 영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지난 일이야. 민준 오빠는 잘 지내시나요? 그래,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서연의 표정이 살짝 아쉬워 보였어요.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끝난 일인걸. 영숙이 차가우면서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 저도 민준 오빠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건 거짓이 아니었어요. 영숙이 서연을 바라봤어요.
사랑이었다면 그런 짓은 안 했겠지. 진짜 사랑이 뭔지 이제 알았어. 미소를 보니까 서연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잘 살아라, 서연아. 영숙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프러포즈 준비. 2달 후, 민준이 영숙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상의 드릴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야? 미소에게 프러포즈 하려고 하는데요. 영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오, 그래? 드디어구나. 네, 어머니 허락을 받고 싶어서요. 당연히 허락이지. 미소만한 며느리 어디서 찾겠어. 민준이 안도했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그런데 어떻게 할 생각이야? 고아원에서 하려고요. 아이들과 함께요. 영숙이 감탄했어요. 좋은 생각이네. 미소가 좋아할 것 같아. 맞죠. 미소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곳에서 하고 싶어요. 우리 아들 정말 많이 컸구나. 영숙이 뿌듯해했습니다. 감동적인 프러포즈. 일주일 후 민준의 프러포즈가 있었습니다. 영숙도 초대받아서 몰래 지켜봤어요. 고아원 마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던 미소에게 민준이 다가갔습니다. 미소야. 네, 오빠. 아이들아, 잠깐 이리 모여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오늘 선생님한테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 민준이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습니다. 미소야, 나와 결혼해 줄래? 미소가 깜짝 놀라며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오빠. 너와 함께 이 아이들을 돌보며 살고 싶어. 우리 가정을 꾸리고 싶어.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소리쳤어요. 선생님, 네 하세요. 오빠 좋은 사람이에요. 미소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네, 오빠. 기꺼이 결혼하겠어요. 영숙도 멀리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프러포즈였거든요. 결혼 준비. 결혼이 결정된 후 영숙과 미소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님, 웨딩드레스 같이 보러 가실래요? 미소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영숙이 기꺼이 응답했습니다. 웨딩샵에서 드레스를 고르는 미소를 보며 영숙은 진짜 딸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이 드레스 어때요, 어머님? 예뻐. 정말 예뻐. 우리 미소가 공주 같네. 미소가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뭘 고마워해? 저를 진짜 딸처럼 대해주셔서요. 영숙이 미소의 손을 잡았어요. 너는 내 진짜 딸이야. 앞으로 우리 가족이니까. 미소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 그리고 미소야, 나한테 고마워할 게 하나 더 있어. 뭐요? 내가 서연이를 일찍 걸러낸 덕분에 너를 만날 수 있었잖아. 미소가 웃었어요. 맞아요. 어머님의 직감이 정말 대단하세요. 결혼식 날.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영숙은 일찍부터 분주하게 준비했어요. 정호야, 모든 준비 다 됐지? 네, 사장님. 완벽합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영숙이 정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사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죠. 아니야, 이 모든 게 우리 민준이 행복해지는 일인걸. 결혼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고아원 아이들도 모두 왔어요. 미소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나자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예쁘다. 천사 같아. 민준도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영숙은 객석에서 지켜보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잘했구나. 내 선택이 옳았어. 신혼생활. 결혼 후 한 달, 민준과 미소가 영숙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소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 우리 새댁. 신혼생활 어때? 너무 행복해요, 어머님. 민준이가 잘해줘? 네, 정말 잘해줘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커피도 끓여주고. 민준이 부끄러워했어요. 어머니, 미소가 과장해서 말해요.
과장이 아니야. 정말 잘해줘. 영숙이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그리고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미소가 수줍게 말했어요. 좋은 소식. 저희가 아기를 가졌어요. 영숙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정말, 정말이야? 네, 확실해요. 영숙이 미소를 꼭 안았어요. 어머, 이런 기쁜 일이. 우리 민준이 아빠 되는구나. 민준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가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할머니, 정말 기쁘다. 1년 후, 1년 후, 영숙은 손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호야, 할머니가 왔어. 갓난아기 민호가 영숙을 보고 웃었어요. 어머님, 민호가 어머님을 제일 좋아해요. 미소가 말했어요. 그럼 그렇지.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영숙이 민호를 다정하게 바라봤어요. 미소야,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민준 오빠가 정말 잘 도와줬어요. 우리 민준이가 좋은 아빠가 됐구나. 민준이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좋은 사람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영숙이 웃었어요. 그때 고생한 보람이 있네. 마지막 회상. 그날 저녁, 영숙은 혼자 앉아서 지난 일들을 회상했습니다. 청소부로 변장했던 그때, 서연의 진실을 발견했던 순간, 민준이 상처받았던 모습, 그리고 미소를 만났던 기쁨까지. 모든 것이 꿈 같았어요. 정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민호 봤어요? 응, 정말 귀엽더라. 다행이네요. 그때 고생하신 보람이 있어요. 그러게 말이야. 정말 잘한 일 같아. 사장님의 직감이 정말 대단했어요. 영숙이 웃었어요. 어머니의 직감은 무시하면 안 돼. 맞아요. 앞으로도 계속 믿고 따르겠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심했나 싶었어요. 아들의 사생활에 이렇게까지 개입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잘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영숙이 손자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부모의 직감이라는 게 정말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어머니들의 직감은 더욱 예리하죠. 물론 자식들의 인생에 너무 간섭하는 건 좋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면 부모로서 나서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별하는 것이에요. 영숙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돈이 있든 없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짜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재산, 지위, 외모, 이런 것들만 보는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잘 살펴보세요. 특히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연애 상대를 볼 때 이런 점들을 주의 깊게 봐주세요. 영숙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 제가 한 일처럼 변장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통이에요. 저도 처음부터 민준이와 솔직하게 대화했다면 이런 힘든 과정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해졌으니 후회는 없어요. 영숙이 손자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해요. 좋은 며느리, 사랑스러운 손자까지 더 바랄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용기를 내보세요. 어머니의 직감을 믿어보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영숙이 마지막으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이야기는 단순히 며느리를 시험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속에는 오랜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으니까요.